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국방, 안보, 군사, 무기 소식 중요한 것들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F-35와 짝을 이룰 최강의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가 4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며 실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와 크라스토 디펜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가 지난 1월 23일 애리조나주 유마 테스트 시설에서 실시된 4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현지 시각 28일 미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이 비행을 통해 XQ-58A는 43개의 기계획 시험 목표와 6개의 추가 시험 목표를 달성했으며 주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완전 자동 이륙과 완전 자동 착륙 능력을 구현함은 물론 미 공군이 추가로 요구해서 변경된 설계 사항의 안정성 등이 평가되었는데요. 모든 항목에서 요구치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이 저비용 멀티롤에 초점을 두고 개발 중인 이 장거리 초음속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는 LCAAT 사업의 일부로 개발된 발키리는 음속에 가까운 비행속도와 최대 3,941km에 달하는 항속거리 그리고 무려 8발의 SDB가 탑재 가능한 내부 무장창을 갖고도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된 무인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은 F-35 전투기 한 대와 발키리 6대로 구성된 편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시범 편성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조합이 완성되면 미래 공중작전 패러다임이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자, 이 발키리 지금 미 공군이 지금 희망 가격은 대당 200만 달러 정도에 생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 200만 달러에 불과한 이 발키리가 무인 착륙, 무인 이륙 이런 것도 다 하면서 F-35의 지휘를 받아서 F-35 하나가 6대의 발키리를 지휘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이 작은 전투기에 내부 무장창에 무려 8발의 SDB가 장착이 된다. 8발은 F-35 그리고 F-22가 장착하는 SDB 정밀 유도 폭탄의 양하고 똑같은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무려 3,900km가 넘으니까 뭐 F-35가 가는 곳은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F-35가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갈 수 있는 곳도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SDB 8발 이 SDB가 1.3m 이상의 이 콘크리트를 관통해서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110km 밖에서 정말 정밀하게 타격할 수가 있고 또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70km 밖에서 타격할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게 SDB 시리즈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려 8발이나 장착하고 이렇게 8발이나 장착하고 있는 이 발키리가 200만 달러밖에 하지 않고 이것을 F-35는 6대나 지휘해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으니 참 궁극적으로 F-35 정말 잘 만든 비행기인 것 같고 그 F-35에 딸려있는 이 옵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F-35 도입했으니까 모쪼록 미국하고 관계 계속 좋게 유지해서 우리도 이 발키리 이런 것들 딱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엄청난 공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35 한 대 뜨면 F-35 이 자체에 자기의 8발의 SDB 그리고 또 이 6대의 발키리가 각각 8발이니까 뭐 합해서 7대의 그 78이 56발의 SDB 유도 관통 폭탄을 날릴 수가 있으니 F-35 하나의 능력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우리 발키리 미국이 정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원하는 스케줄에 짝짝 시범 배치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도 곧 몇 년 후에 이 발키리로 이루어진 대규모 편대가 우리 청주 17 전투비행장에 득실득실 거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이 중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춘절 당일 남사군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을 맞아서 중국인들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춘절 당일인 지난 25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연안 전투함을 진입시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29일 미 해군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미 해군 연안 전투함 몽고메리가 남사군도의 용수암초, 미국명으로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와 치과 암초,
존슨 사우스 암초 사이를 통과했다며 이는 중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민해방군 남부정구사령부 대변인 리원민 대변은 미 해군 몽고메리 전투함이 허가 없이 중국 영해인 난샤군도에 진입했으며 인민해방군은 해공군 자산을 동원해서 이들을 식별하고 추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 대변은 미국 군함은 중화인민의 전통 축제인 춘제 기간에 고의적으로 도발했으며 이들이 침범한 남중국해의 섬들과 주변 해역은 논쟁의 여지 없이 중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남부정부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필요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안초기함 몽고메리의 이번 스프래틀리 군도 진입은 지난해 11월 게비랄 기포드 연안전투함과 존 메이어 구축함에 이어 약 1개월 반 만에 실시된 것으로 중국은 자국의 인공섬 바로 앞까지 미 연안전투함이 접근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연안전투함이 중국의 난샤군도라고 하죠. 사실은 스프래틀리 군도라고 하는 그 곳에 중국이 이제 이 암초 사이에다가 그 암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인공 콘크리트 집어 넣어 가지고 자기네들 영토라고 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논쟁의 여지 없이 중국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이 그 사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또 사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뭐 제가 지금 신인균의 군사 TV 지금 이 채널에서 그거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전. 그 항공전에 제가 며칠 전에 바로 가다피가 리비아에서 불법으로 영해선을 그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데스라인 다 죽인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이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교전 수칙을 바꿔서 단호하게 대응해라 라고 해가지고 가다피하고 그냥 공중전 붙어서 리비아 전투기 작살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바로 그때와 같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1981년 그리고 1986년 지금 제가 또 신인균의 이 군사TV에서 곧 이번 주말에 그 엘도라도 작전 86년도에 있었던 그 항해의 자유작전에 이어서 있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가다피를 혼내주는 제거하러 들어가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그런 결과가 미국이 압승을 하고 결국 이제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단초가 이렇게 되었던 역사인데 중국이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국제사회, 국제질서 그리고 정서, 역사 모든 것을 무시하는 이런 어이없는 영토, 노략질 행위 그만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인공위성을 겨냥한 최신의 위성 요격 무기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군이 지난 26일 성대하게 개최된 인도공화국의 날 열병식에서 중국의 인공위성을 겨냥한 위성 요격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더 힌두가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이번에 공개한 위성 요격 미사일은 미션 샤크티, 힌두어로 힘의 임무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요격 무기로 지난해 3월 27일 시험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는 인도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개발한 PDV 마크2 대탄도미사일의 운동에너지 요격체가 탑재되었는데요. 인도는 지난해 3월 시험 발사에서 3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07년 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97차 인도 과학총회에서 중국의 위성 요격 미사일 개발 동향에 자극을 받아서 인도 역시 위성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요. 이 선언 이후에 13년 만에 인도는 중국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위성 요격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K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난주 연속 2회 시험 발사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 이번 열병식에서 위성 요격 미사일까지 공개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뭐 좀 거창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격추시켜버리는 인도 개발 위성 요격체예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도에
그 인도에서의 그 과학자 청년맹에서 야 중국이 저런 거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중국하고 인도하고 적국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13년 만에 개발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중국의 저궤도 위성, 뭐 탐지하는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요격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인도도 가지게 되었다. 뭐 중국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도가 정말 참 뚜벅뚜벅 정말 오래 걸리긴 하지만 뚜벅뚜벅 갈 길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15억의 중국과 인도 13억의 인도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혀서 한치 양보 없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리고 인도가 이제 지난주에 K4라고 하는 SLBM 발사 실험을 연속 2번을 했었죠.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K4 미사일은 핵미사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정거리가 한 3,500km 이상이고 그걸 벵골만에서 쐈을 때 중국 전역 베이징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벵골만에서 히말라야를 가로질러서 가면은 베이징까지 타격권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벵골만에서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2발을 다 성공했습니다. 핵미사일이고 지금 인도가 가지고 있는 아리안트급 전략핵 잠수함에 4발이 들어갑니다. 그 4발의 핵미사일 들어가고 그것을 발사 실험 성공했고 그것은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이징 즉 중국도 인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도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즉 SLBM을 가진 것이죠. 서로 간에 SLBM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0여 년 전에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위성 요격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자랑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인도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인도 중국에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한미 미사일 협정 지침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고 이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노력들 계속 해 나가서 언젠가 갑자기 짠 하고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번쩍하고 등장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